문재인이 부정선거 및 후보 매수,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검찰의 눈을 피해서 지구상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아프리카의 오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헤매다가 그만 식인종한테 덜컥 잡혀버렸습니다. 식인종 수장이 입맛을 짭짭 다시며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통구이로 죽는 것과 뿌까 둘 중에 하나다. 통구이로 죽을래 아니면 뿌까를 당할래 하니까 문재인이 물었습니다. 뿌까가 뭔데 하니까 식인종 수장이 말하자면 뭐 똥침 같은 거지 하니까 문재인은 죽는 것보다야 좀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똥침이 낫겠다 싶어서 문재인이 드디어 하나를 골랐습니다. 문재인이 이야기합니다. 좋다. 뿌까로 하겠다 하니까 식인종 수장이 씩 웃으면서 문재인을 말뚝박기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구부리게 한 뒤에 식인종들을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걸렸다. 이놈을 죽을 때까지 뿌까. 좀 이상하죠? 문재인이 부정선거, 후보 매수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깊은 산속의 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큰 스님이 108배 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가만 보니까 이 자세가 똥침 놓기 너무 좋은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마침내 유혹을 견디다 못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뒤 검지손가락을 겹쳐가지고 큰 스님의 엉덩이에 똥침을 확 놨습니다. 당연히 큰 스님이 으악하고 비명을 지를 줄 알았는데 큰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절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다시 한번 하고는 두 손을 모은 뒤에 이번에 손가락 두 개로 확 막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큰 스님의 엉덩이에 똥침을 확 놨습니다. 그래도 큰 스님은 끔찍도 안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약이 올랐습니다. 도전의식을 느끼고 이번에는 한 3m 정도 뒤로 물러나가지고 바바바바 달려가면서 손 전체로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스님의 엉덩이에 똥침을 확 놨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엉덩이를 싹 만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처사님 다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러자 문재인이 당황을 할까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다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자 큰 스님이 소뚜껑만한 손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는 그 무지막지한 손에 힘을 꽉 주면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제 차례군요. 자 그럼 되시지요. 재밌었습니까? 문재인과 정수기가 탄핵을 당한 후 죽어서 닭부부로 환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탉 문재인이 암탉 정수기를 죽을 만큼 패가지고 내쫓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 어디서 오리알을 낳냐. 그런데 며칠 후 암탉 정수기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동네 닭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수탉 문재인이 암탉 정수기를 패더니 분명히 수탉 문재인이 죽였을 거다. 그래서 마을 촌장닭이 수탉 문재인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탉 문재인 자네가 죽였나? 하니까 수탉 문재인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원차 타조알 이만한 나타가 그냥 죽었는데요. 타조알이 이만큼 큽니다. 네 번째 유머입니다. 어느 날 정수기가 징징 짜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여보 왜 울어? 밖에서 무슨 일 있어서? 하니까 정수기가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부터 바깥에 안 나갈래. 사람들이 나를 사팔떡이라고 놀린단 말이야. 하니까 문재인이가 아니 당신이 어디가 어때서 사팔떡이라고 그래? 당신은 정상이요. 다른 사람이 비정상인 거야. 그러면서 한참 정수기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딜 쳐다보는 거야? 진짜? 문재인 참새와 정수기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수가 다가와서 총을 꽝 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참새가 총을 칵 맞고 떨어지자 정수기 참새가 안타까운 듯 외쳤습니다. 어머나 여보 저 그렇지? 그러자 문재인 참새가 떨어지면서 하는 말 뭐겠습니까? 확 가시나 아까부터 자리 바꾸자 했는데 안 바꾸디만은.
문재인은 발냄새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입냄새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양말을 벗어 침대 모서리에 살짝 숨겨놓고는 발을 꼼꼼히 씻고 왔습니다. 정수기는 양치질을 했지만 그래도 그 독한 입냄새를 모두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서 문재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 양말 먹었어. 영어라고는 A4밖에 모르는 문재인이 영어 회화 공부를 좀 했습니다. 회화 공부를 며칠 한 후에 미국에 가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커피 or tea? 커피 드시겠습니까? 차 마시겠습니까? 커피 or tea 하니까 문재인이 자신 있게 주문합니다. or를 마시겠다. 문재인이 이상한 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를 찾아가 정상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그대로 나오고 밥을 먹으면 밥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니까 의사는 잘 생각하더니 문재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항문으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쏴보세요 하니까 며칠 후 문재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정말로 정상이 완치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만 보니까 문재인이 연신 엉덩이를 움찔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지금 껌 씹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문재인의 방에서 문재인, 주걱, 이해충이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주걱이 옆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 물을 마신 뒤 갑자기 벽에 머리를 세 번 쾅쾅쾅 부딪히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이해충도 주전자의 물을 들이마신 뒤 머리를 바닥에 세 번 쾅쾅쾅 받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난 문재인도 주전자의 물을 들이마시고는 벽과 바닥에 머리를 세 번 쾅쾅쾅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을 해야지. 어떤 젊고 건장한 남자가 청와대를 찾아와서는 거액을 맡길 테니, 돈을 왕창 맡길 테니 문재인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금을 가지고 오니까 부랴부랴 달려온 문재인이 그를 맞이했고 그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돈을 모았을까? 문재인이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하니까 짧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땄어요. 하니까 그럼 정성 카지노에서 땄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들과 내기를 해서 땄습니다. 문재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기를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땄어요?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니까 네? 하니까 제가 내일 아침 10시에 여기 다시 올게요. 그때 제가 당신의 뺨을 세게 한 대 후리쳐도 당신이 참으면 1억을 줄게요. 대신에 당신이 못 참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하면 저한테 1억을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문재인이 가만 생각해 봅니다. 가만 한 차례 맞고 1억 버는 게 낫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문재인이 이 엉뚱하기 짝이 없는 내기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 흥미도 있고 한 번만 참으면 1억이 생기니까 그 정도면 당연히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문재인이 선뜻 내기에 응합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하니까 좀 찜찜하면서도 이 사람이 돌아간 뒤에 문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뺨을 만지면서 다짐했습니다. 퇴근길에서도 집에 갔어도 또 밥 먹으면서도 계속 다짐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한 대만 맞고 1억을 벌자고 절대 화를 내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자 어제의 그가 두 남자와 함께 청와대에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자리에 앉은 남자는 한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또 한 남자는 뒤쪽 벽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돈 많은 이 사람이 경호원을 데리고 왔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현금 1억 원을 촥 꺼내놓으며 말을 합니다. 자, 여기 1억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당신의 뺨을 후리칠게요. 하니까 문재인이 일어서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뺨을 팍 들이댔습니다.
이 젊고 건장한 사내가 뺨을 한 대 콱 치자 눈에서 불이 반짝 나고 귀가 멍해지고 머리가 핑 돌아붙습니다. 하지만 돈 1억 하면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었고 그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이겼어요. 자, 여기 돈 있어요. 세보세요. 1억 원 하고 딱 돈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벽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벽에다가 머리를 콱콱 쥐어 박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요? 하니까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저와 내기를 했거든요. 무슨 내기요? 하니까 내가 문재인을 뺨을 때려도 멍청한 문재인이 참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데 10억을 걸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억 미천드리고 10억 나가버렸습니다. 정수기 1탄이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퍼날라 주신 덕분 같습니다. 이게 온갖 데 다 퍼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퍼나르기가 상당히 힘이 됩니다. 퍼나르기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한 귀퉁이에 인구 200만 조금 넘는 소국 감비아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간경화가 날아갔습니다. 이런 소국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오다니 감비아 외교부 장관은 어깨가 어슬했습니다. 그래서 감비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지독한 반미 종북 친중 국가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름 한번 튕겨봤습니다. 감비아 외교부 장관이 말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강한 나라요? 어떻게 그렇게 반미를 잘하세요? 하니까 간경화가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감비아 외교부 장관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어떻게요?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지 않소? 하니까 간경화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핵 보유국이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요. 미국은 핵 하나로 최고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재인을 한 방 제대로 쏘아 보내버리면 그 나라 인구 최소한 5천만 명은 거짓대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큰일이죠. 문재인이 면도를 하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문재인의 얼굴에 이발사 조죽창이 뜨거운 수건을 확 올려놨습니다. 이 갑자기 뜨거운 수건이 얼굴에 확 덮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문재인이 이야기합니다. 날 죽이려는 거요? 지금 뭐 하는 거요? 하니까 당황한 조죽창 이발사가 하는 말이 너무 뜨거워서 들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문재인 부부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경찰이 차를 딱 세웠습니다. 문재인이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하니까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이 나라의 모범 운전자로 선택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니까 문재인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쓰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정수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자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남편 문재인이 원래 술을 마시면 농담을 잘해요. 음주운전했다는 거죠. 어느 날 문재인이 심심해서 신문의 경마 코너를 보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커다란 후라이팬을 들고 문재인의 뒤로 다가가가지고 막 문재인의 뒤통수를 씩 때려버렸습니다. 땅! 하니까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픈 문재인이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왜 그래? 하니까 정수기가 강경화가 누구야? 아니 어떻게 졸면서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잠꼬대를 하냐? 하니까 엉겁결에 문재인이 변명을 하느라고 신문 경마 이 페이지를 흔들면서 내가 그랬어? 아, 강경화는 내가 경마장에서 경마할 때 찍은 말 이름이야. 그러자 정수기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며칠 후 문재인이 다시 소파에 앉아서 조는데 꼬박꼬박 조는데 정수기가 커다란 후라이팬을 들고 가서 문재인이 뒤로 가서 문재인이 뒤통수를 씩 때려붓습니다. 찡 소리가 나죠. 문재인이가 왜 또 그래? 하니까 정수기가 당신 말한테 전화 왔어. 말한테 전화 왔답니다. 북한 레이더 기지에서 고참과 신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참이 말합니다. 남조선에서 F-35 전투기를 사왔다면서요? 하니까 고참이 이 길티 그러니까. 신참이 말합니다. 그게 스텔스기라서 우리 레이더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요? 하니까 그러자 고참이 말합니다. 길티 못 잡디.
F-35 스텔스기는 우리 레이더로는 절대로 못 답디 하니까 신참이 그런데 일단 F-35가 뜨면 우리 같은 레이더 기지부터 박살낸다면서요. 우리가 쏘는 레이더 전파를 딱 잡아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우리부터 박살을 내버린다면서요. 하니까 고참이 이 일 없어. 북한에서 이 일 없어. 이 말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 없디. 우리 레이더 기지가 바로 스텔스 레이더 기지야. 하니까 신참이 우와 합니다. 우리 레이더 기지가 스텔스 기지라고요? 고참이 전기가 없어서 지금도 레이더 가동도 못하는데 F-35가 어떻게 우리를 잡간? 우리가 레이더 전파를 쏴야 잡히지. 그러니까 우리 기지는 확실한 스텔스 레이더 기지디. 알간? 걱정 딱 붙들어 매라고. 지금부터 10년 이상 전기 들어올 일 없으니끼니. 멍청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호랑이들은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호랑이는 문제임이라는 호랑이였습니다. 이 문제임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토끼를 한 마리 찾아내서 한 방에 낚아챘습니다. 김정은이라는 토끼였습니다. 이때 김정은이 토끼가 인상을 갑자기 빡 쓰면서 문재인한테 괴성을 날렸습니다. 이거 나 새끼야! 그러니까 순간 어벙해진 문재인 호랑이는 얼떨결에 김정은 토끼를 놔줘버렸습니다. 토끼를 놓친 후 이 황당한 상황 때문에 호랑이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로 방황하던 호랑이가 드디어 또 다른 토끼를 한 마리 발견하고는 비호처럼 덤벼들어서 역시 한 발로 탁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또다시 고함을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나야 새끼야 하니까 또다시 예기치 못한 일격에 깜짝 놀란 문재인 호랑이가 얼떨결에 그 토끼를 놔줘버렸습니다. 문재인 호랑이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 잡은 토끼를 두 번이나 어이없이 놓아주다니.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음날 또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토끼였습니다. 아베 토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베 토끼도 호랑이를 보면서 고함을 한마디 지르러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호랑이는 아베 토끼가 한 말을 듣자마자 쇼크를 받아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아베 토끼가 한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소문다 나서 새끼야! 그 하니까 문재인 호랑이가 허파가 뒤집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문재임을 진찰하고 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디요. 그러니까 문재임은 이해창과 조죽창을 불러서 호소했습니다.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곧 죽는다. 근데 이해창은 병원에 들러가지고 미리 문재임의 병명을 알고 있었어요. 에이즈가 아니라 암이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하니까 문재임이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해창,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정수기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 좋겠니?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경내에 있는 사찰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 민간인 사찰. 문재인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절 중앙법당에 모신 불상 이름은 내로남불. 문재인 청와대에서 매일 처마시는 물은 불순물. 문재인 청와대 뒷마당에 내리는 눈 이름은 눈설자니까 설자 들어가겠죠. 네, 기밀누설. 문재인 청와대에서 키우는 물고기 이름은 미꾸라지. 문재인 청와대에서 주사파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6급 주사. 문재인 청와대 경내에 논이 있는데 그 논 이름은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청와대 주당들이 한 주에 술 마시는 시간은 주당 52시간. 문재인 청와대 건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니까 화자가 붙겠죠. 제재 완화. 문재인 청와대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니까 복자가 붙겠죠. 정치 보복.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산이니까 산 이름 붙겠죠. 적폐청산.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장조림이라고 합니다. 이건 해설이 좀 필요한데요. 장하성, 조죽창, 림종석 이 세 사람을 모아놓으면 장조림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조금 두려워하는 연예인은 네, 이영자. 이영자 아시죠? 20대 영남 자영업.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읽는 소설은 청와대가 이때 개구리 와자입니다. 그래서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문재인이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 이름은 정숙이었습니다. 시주 받으러 왔습니다. 시주 조금만 하시죠 하니까 문재인은 코웃음을 치면서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 정숙이가 눈을 감고 외웠습니다.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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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문재인이 그 불경 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자기도 경을 하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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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봐라. 문재인이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수기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문재인은 정수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정수기는 문재인을 북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정수기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인간이 북극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결국 정수기는 궁금증을 못 이기고 북극으로 가봤습니다. 북극에서 문재인은 북극 곰에게 열심히 마늘을 처먹이고 있었습니다. 곰이 마늘 먹고 여자가 됐죠. 예. 문재인이 죽어서 국장을 치르는데 장례위원들이 관을 들고 지나가다가 청와대 대문에 관을 캉 부딪혀서 문재인이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6개월 더 살았습니다. 6개월 후 문재인이 다시 죽어서 다시 국장을 치르는데 장례위원들이 관을 들고 지나가는 장면이 TV로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5천만 국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문 조심해라! 대문 조심해라! 대문 조심해라! 어느 날 전깃줄에 참새가 9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총알 한 방으로 전체를 겨냥했는데 막상 쏴보니 제일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만 톡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을 보고 아 총알이다 하면서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총알이 위로 휙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참새도 총알을 보고 아 총알이다 하면서 탁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위로 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발음이 좀 어눌한 여덟 번째 참새가 문재임 참새였습니다. 문재임 참새가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콩알이다 하면서 탁 숙였습니다. 그러자 아홉 번째 앉아있던 조죽창 참새가 입을 쫙 벌리면서 콩알이 날아오는 줄 알고 입을 쫙 벌리면서 아 하다가 총 탁 맞아서 죽습니다. 골프장 라커룸에서 여러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고 문재임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라커룸이 조용해서 상대방 목소리가 뚜렷하게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백화점인데 마음에 드는 밍크 코트가 있어 하니까 문재임이 말합니다. 얼만데? 하니까 여자가 1,500만 원 하니까 문재임이 마음에 들면 사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가 말을 계속합니다. 고마워. 그리고 벤츠 매장에 갔는데 새로 나온 모델이 2억이래. 차 바꿀 때가 됐잖아 하니까 문재임이 그래 마음에 들면 사.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마워. 아 근데 아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영장하고 테니스 코트가 딸려있는 전망 좋은 집이 아주 싸게 매물로 나왔대 하니까 문재인이 말합니다. 얼만데? 하니까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50억이면 살 수 있대 하니까 문재인이 그래 사 하니까 여자가 알았어 자기 사랑해 이따 봐 쭉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문재인이 핸드폰을 번쩍 들고서 하는 말이 이 핸드폰 누구 겁니까? 조숙창이 국보법 위반으로 형무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조숙창은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는 문재인이다. 나는 문재인이다. 나는 문재인이다. 계속 하니까 이 개미가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문재인이다. 나는 문재인이다. 나는 문재인이다. 그러자 조숙창은 이걸로 사회에 가지고 나가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개미를 소중히 데리고 출감했습니다. 그리고 까먹을 나오자마자 고급 레스토랑에 간 조숙창은 자랑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식탁에 싹
올려놓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웨이터한테 이걸 좀 보게 하니까 웨이터가 딱 보니까 개미거든요. 그래서 쏜살같이 팍 때리니까 개미를 터잡붙습니다. 찌기붙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손님. 문재인이 미국에 갔더니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면 IQ를 말해주는 최첨단 기계가 있었어요. 호기심은 났지만 감히 자기 대가리를, 자기 머리를 이렇게 들여다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옆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 딱 주워가지고 기계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말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 많죠. 이 근처에서 산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수로 일본 후쿠시마산 산삼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어요. 원산지를 일본산이라고 딱 표기를 해놨는데도 잘 팔렸습니다. 한국산하고 전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은 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산삼은 대체 누가 사갑니까? 하니까 상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산 산삼하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사가는 사람이 많아. 주로 문재인이나 조죽창, 이해창 이런 사람한테 뇌물로 주려고 사가거든. 문재인이 A4 연설을 보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문재인은 이 A4 연설문을 써준 작가를 불렀습니다. 나는 분명히 10분짜리 연설문을 써달라고 했는데 글을 왜 이렇게 길게 써놔서 30분씩이나 읽으라고 고생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하니까 대필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저 아무래도 A4 용지를 3부를 복사해서 들고 가신 것 같은데 무식하니까 자기가 읽은 것도 모르고 3개를 쭉 다 읽은 겁니다. 어느 날 문재인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에 누군가 문을 딱딱딱 두드렸습니다. 문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으로 다가가서 안경을 콧구멍에 탁 치고 A4 용지를 막 뒤적거리더니 한참 지나서 헛기침을 하면서 말합니다. 밖에 누구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도 A4 용지를 막 뒤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청와대 만찬에서 문재인이 A4 용지를 꺼내들고 환영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애하는 시진핑 주석의 친선 방문에 처음하여 하니까 옆에 있던 조죽창이 이야기합니다. 시진핑이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문재인은 미간을 좀 찌푸리더니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애하는 시진핑 주석의 친선 방문에 처음하여 하니까 조숙창이 깜짝 놀라가지고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라니까요. 하니까 문재인이 말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나도 트럼프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A4 용지에 뭐라고 써있어 보세요. 여기 시진핑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유머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유머입니다. 제가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올립니다. 구독하시면서 댓글로 새로운 유머를 올려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머리 나쁜 부부 1, 2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1편부터 읽겠습니다. 정수기가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당신 유머 시리즈가 있는데 당신을 풍자한 내용이 진짜 웃겨 허허허 하니까 문재인이 대답합니다. 국민들이 진짜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머리 나쁜 부부 두 번째. 정수기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대통령 끝나고 나서 뭐 할 거야? 하니까 문재인이 말합니다. 김정은이한테 취직 부탁하면 돼. 그러면 아베도 도와주고 시진핑도 도와주고 푸틴도 도와주고 트럼프 형님도 잘 말해줄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 보이는 개그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정말 골 때리죠. 나라 경제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창구에는 줄이 길게 늘었었습니다. 아무리 지나도 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한 남자가 화가 팍 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문재인 탓이라면서 문재인을 죽이겠다고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다가 몇 시간 지나서 그 남자는 도로 돌아와서 줄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도로 돌아와서? 하니까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말도 마시오. 거기는 여기보다 줄이 훨씬 더 길어요. 배꼽 빠지는 문재인 유머 시리즈 2편입니다. 1편 재밌으셨습니까? 댓글 반응이 좋아서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2편은
문재인과 김정은입니다. 문재인과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을 서울로 돌려보낸 김정은은 피곤했습니다.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핵 미사일 단추가 있는 그 책상에서 김정은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잠시 후 북한이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동지 이 일 없습니까? 이때 이 일 없습니까? 이 말은 괜찮습니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대답합니다. 일 없지. 그러니까 일 없다고요? 그런데 왜 남조선에서 서울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김정은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당연하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입구에서 지옥 문지기가 그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김정은, 지옥에 온 이상 벌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 벌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해서 김정은이는 지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김일성이는 바늘산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바늘에 콕콕 찔리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김정일은 펄펄 끓는 솥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문재인이가 마릴린 monroe를 꽉 껴안고 1초에 한 번씩 딥키스를 막 해대고 있는 겁니다. 야, 저거 됐다 싶어가지고 김정은이 말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문재인이랑 같은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역의 간수가 좋다 하고 허락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과 교대를 하나보다 하고 문재인 곁으로 가는데 지역의 악마는 마릴린 monroe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그만해도 좋다, 교대가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김정은과 문재인이 1초에 한 번씩 딥키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는기가 먹은 문재인이 보청기를 샀습니다. 요즘 문재인이 하는 집 보면 가는기가 먹은 것 같죠? 그리고는 김정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잘 들려 하니까 김정은이가 물었습니다. 얼마짜린데요? 얼마 주고 샀는데요? 하니까 그러자 문재인이 시계를 쫙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12시. 문재인과 종북 좌파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문재인 참새와 종북 좌파 참새들이 주인인 김정은 포수가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노니까 시진핑 참새하고 푸틴 참새가 김정은 포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문재인 참새와 종북 좌파 참새들이 즐겁게 노는 것에 격분한 김정은 포수가 고사부총을 들고 다니면서 참새들을 우두두두두 참새 일당을 보이는 대로 쏴 죽였습니다. 전깃줄에 앉아서 신나게 놀던 문재인 참새 일당은 김정은 포수의 고사부총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종북 좌파 참새들이 거금을 들여서 방탄조끼를 하나씩 다 사입었습니다. 이 방탄조끼의 성능이 괜찮았는지 마침내 김정은 포수가 고사보총을 아무리 쏘아대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에 흥이 난 문재인과 종북 참새들은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노래를 계속 불러대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김정은 포수는 배를 실룩거리면서 기관포로 다다다다다 쐈습니다. 방탄조끼 때문에 다들 무사했는데 유독 문재인 참새만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북 좌파 참새들은 모두 어깨동무를 하면서 야야 야야야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참새 혼자서만 쉬는 행동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방탄조끼를 가지고 오빠 옆에 하다가 막 총 다 말라붙습니다. 그래가 죽었습니다. 리설주가 수녀원에 갔습니다. 원장 수녀는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이가 리설주를 많이 보더니 권총 한 자루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금나무의 집이라 남자가 없어요. 혹시 남자 생각이 나면은 이걸로 권총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빵 한 번씩 쏘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리설주는 밤마다 아껴가면서 한 방씩 쐈습니다. 며칠 만에 권총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리설주는 총알을 얻으려고 원장수녀 방으로 갔습니다. 원장수녀 방 문을 열었더니 정숙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기관총을 들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면서 명령했습니다. 발사하니까 그러자 가는 기가 먹은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밥 사? 문재인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돼지 새끼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럼 쌀을 퍼줘야지 하고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쌀 지원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뒤로 퍼줘야지 다보는 앞에서 지원해 쪽팔리게. 그러자 가는 기가 먹은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뭘 판다고? 문재인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옆에 있던 리설주한테 물었습니다. 위원장 동지 그것을 팔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리설주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거라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런 언덕이로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멀거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리설주가 물었습니다. 왜 구해주지 않죠? 그러자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저놈은 물에 빠져서는 절대 안 죽어. 절대 익사사고는 안 나지. 입은 방방 뜨지. 대가리는 텅텅 비었지.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는 안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어느 날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두 사람은 너무 심심해서 누구의 경호원이 더 충성심이 강한지 내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먼저 대구에서 대구 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관총 경호원을 방으로 불러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야, 경호원 뛰어내려! 그러자 경호원이가 울먹이면서 어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저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재인은 그 기관총 경호원에게 사과하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이 큰 소리로 자신의 경호원 리해창을 불렀습니다. 리해창,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리해창이 두 말 없이 뛰어내리려고 하자 문재인이 그를 덥석 안으면서 말렸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어. 문재인이 어지간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리해창은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날 놓으라고. 내게는 처자식이 있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강관리를 하라고 최첨단 말하는 체중계를 뇌물로 바쳤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수석 보좌관이 준 뇌물에 만족하면서 저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저울이 말했습니다. 이 저울은 1인용입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김정은 내 보위부 사무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니까 전화를 받죠. 네, 누구요? 하니까 거기 보위부입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요? 하니까 우리 동네 사는 문재인이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음란물을 뗄나무 속에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보위부 직원이 딱 이야기하죠. 알았어, 동무 감사하오. 다음날 김정은 내 보위부가 문재인의 집에 들어닥쳐서 뗄나무를 모두 쪼개면서 다 찾아봤는데 음란 테이프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문재인 내 집에 윗마을에 살던 리해창이 찾아왔습니다. 이보, 자네 집에 어제 보위부가 왔었던 거 내 알지?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그걸 알지? 하니까 뗄나무들을 다 쪼개놓았지? 맞네? 하니까 응, 그렇다고 하니까 리해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젠 자네 차례야. 보위부에 전화해서리 우리 집 감자밭 좀 파헤쳐 주라. 문재인이 밤손님이 돼가지고 김정은 턱각담을 넘어서 들어가는데 김정은이 개가 짖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몽땅 털려가지고 개새끼를 두들겨 패면서 왜 안 짖었느냐고 고사보총을 들이대고 꾸짖자 김정은의 개가 하는 말이 나는 문재인이가 평소에 하도 김정은 동지를 수석 비서관처럼 빨아대서 나는 문재인이가 우리 동무 개새끼인 줄 알았다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자꾸 무시하자 김정은이가 수석 대변인인 문재인 앞에서 자기 부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김정은이가 마! 우리가 쌀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니까 졸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둘 다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마치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옆으로 싹 지나가 앞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누가 더 말재주가 좋은지 내기를 걸었습니다. 개의 진행 방향을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먼저 트럼프가 걸어가는 개 뒤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리 와. 우리 미국에는 풍족한 생활과 자유, 민주주의가 있어. 개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이 개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 우리 중국에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사람이 많아. 하니까 개는 여전히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이가 개에게 다가가서 뭔가 소곤거리자 개는 즉시 발길을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탐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를 설득했느냐고 김정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 개한테 저 앞으로 가면 조선의 주체사상이 있다고 말했어. 김정은이가 집단 농장에 현지 시찰을 나갔다가 푸짐한 돼지들을 보고
순간 기분이 좋아서 돼지들 한가운데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에서 이 사진을 보도하려고 하는데 편집자는 사진 제목 때문에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돼지와 함께 계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돼지가 김정은 동지와 함께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신문은 인쇄됐습니다. 신문의 사진 밑에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분이 김정은 동지다. 김정은과 리설주가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하고 국경을 확 개방해버리면 우리 둘 외에 누가 남을까? 하니까 리설주가 대답합니다. 우리 2명? 도대체 당신 외에 누가 여기에 남는단 말이야? 김정은이 문재인과 정수기의 중매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정수기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아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가만히 보면 정수기가 좀 맹한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하니까 김정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정수기가 훨씬 더 맹한 너를 더 사랑할 거 아니냐. 김정은이가 시골에 시차를 나갔는데 삐까 번쩍한 귀하집에 밥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이 나라 인민들을 잘 살게 했다는 자부심이 들어서 흐뭇했습니다. 마침 그 집에서 꼬마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그 꼬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 동무, 내가 누군지 알겠어? 하니까 그 꼬마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네가 이 집에서 풍족하게 잘 살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니까 꼬마가 우와 그러죠. 그러자 김정은이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누구 좀 불러주겠니? 하니까 꼬마가 뛰어가면서 토함을 치릅니다. 엄마! 남조선에서 서울에서 삼촌이 왔어요. 북한의 병력 깊이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신체검사장 어떻게든 병력을 깊이 해보려고 입영 대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고도 비만이 있습니다. 하니까 비만증 같은 거는 인민군에 들어가서 고치면 돼. 하니까 거기다가 혈압도 높고요. 신장에 이상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것도 인민군에 들어가서 고치면 돼. 게다가 정신박약에다가 머리도 나쁘고 이상하게 간땡이가 좀 부었습니다. 하니까 군의관이 이야기합니다. 야,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래도 수령질만 잘하고 있잖아. 김정은과 문재인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어떤 지옥에서 벌을 받을지 고려라는 말을 들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불에 타고 칼날에 베어지는 고통이 무한히 반복되는 끔찍한 지옥의 형벌들을 보면서 둘이 다 두루뭉에 들들들 떨었습니다. 그러다 더러운 똥물 속에서 머리만 내놓은 사람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형벌들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둘 다 그곳에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막 똥물 속에 몸을 담은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들려오는 지역 간수장의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10분 휴식 끝! 지금부터 10만 년간 잠수 시작! 문재인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자 염라대왕이 해필 김정은이었습니다. 염라대왕 김정은이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선택할게요. 하니까 염라대왕 김정은은 지상에 있을 때의 의리를 생각해서 흔쾌히 문재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천국을 보니까 착실한 신자들이 책걸상에 걸터 앉아서 천사들은 신문 사설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좀 따분하겠죠? 이번엔 지옥으로 가봤습니다.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카드 노름도 하고 벌거벗은 소녀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지옥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벌겋게 불이 달아오는 냄비에 문재인이 강제로 얹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내게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았던가요? 하면서 문재인이 고함을 지르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거긴 우리 선전선동부야. 문재인이 북한 호텔에 가서 TV를 틀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잠시 동안 화면을 보다가 지루해서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김정은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다 김정은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널을 털컥 돌렸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북한 보위부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죽는다. 한 번만 더 채널을 돌리면 너는 정치범 수용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과 정수기 이런 제목으로 방송하는데요. 굉장히 웃깁니다. 사실 이런 유머가 나돈다는 게 바로 이 정권이 끝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유머는 듣고 보고 즐기는 그런 유머지만 이게 확산되면 문재인의 수명은 더 빨라질 겁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기념 우표를 발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판매 현장을 알기 위해서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내 우표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우표가 잘 붙지 않는다고 고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문재인이 우표를 한 장 딱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우표에 딱 붙여봤거든요. 붙여보니까 아주 잘 붙는데요 하니까 우체국 직원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앞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문재인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는 뜻이죠. 이게 기념 우표라는 제목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놈 안 된다는 옛날 말이 있죠. 문재인이 밤참을 사러 나갔다가 편의점에 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돈 다 내놔 하니까 문재인이 그래도 딱 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말합니다. 그럼 내 돈 돌려줘. 네가 정권 잡고 나서 내가 쫄딱 망해가 강도가 됐으니까 내 돈 돌려달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우면 이런 유머가 돌겠습니까? 그럼 내 돈 돌려줘. 정수기가 문재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노리고 문재인을 독살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신문합니다. 문재인이 독이 든 커피를 마실 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나요? 하니까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니까 검사가 그때가 언제죠? 하고 물어보니까 정수기가 대답합니다. 커피 한 잔 더 달라고 할 때. 문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발견하고 잘 묻어줬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그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틀림없이 죽은 것은 확인했습니까? 하니까 그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자기 말로는 아직 안 죽었다고 하던데 문재인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 묻어버린 겁니다. 문재인이 정신병원으로 시찰을 나갔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일일로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하니까 그런데 환자 한 사람은 문재인을 딱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병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환영하지 않소? 하니까 이상하게 오늘은 저 사람 한 사람만 정상입니다. 평소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니까 문재인이 정수기를 달랩니다.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요. 요새는 내가 울면 왜 우는지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하니까 문재인이 그럽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왜 우느냐고 질문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문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강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다들 구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학생이 하나 물속에 펑 뛰어들어가더니 문재인을 구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그러자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어주세요. 하니까 문재인이 말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학생의 소원이 왜 하필이면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는 거냐? 하니까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사람이 빠지니까 그냥 우연히 건지긴 했는데요. 제가 문재인을 살린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저는 틀림없이 맞아 죽을 겁니다. 제가 죽을 때 꼭 국립묘지에 묻어주십시오. 한 비행기 안에 5명이 타고 빡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을 향해서라면 이빨을 막 놀리는 조개, 그 다음 늙은 신부 조종사 한 명과 어린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있습니다. 이 조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털컥 고장이 났습니다.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5명인데 낙하산은 4개 뿐이었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까요? 조종사가 낙하산 하나를 탁 매더니 낙하산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하고는 낙하산을 하나 들고는 홀랑 뛰내려 버렸습니다. 낙하산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러자 저 개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장관이 끝나면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내 제자를 위해서 저도 이만하고는 저 개가 낙하산 하나 올라매고 뛰내려 버립니다. 2개 남았습니다. 저 개가 그렇게 뛰내리니까 문재인이 당황해가지고 저 개 저러고 새끼가 하고는 급하게 배낭 하나를 확 들고 자기도 하나 짊어지고 뛰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늙은 신부가 어린 보이스카우트 대원한테 말합니다. 애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 남은 낙하산 이거는
네가 들고 뛰내리라 하니까 그러자 그 어린 보이스카우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까 그 문재인 아저씨가 갑자기 제 배낭을 들고 호랑 뛰내리던데요. 그래서 남은 낙하산은 2개예요. 문재인이 가족을 데리고 동물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동물은 뭐지? 하니까 오랑우탄이요 그럽니다. 똑같은 질문을 딸에게 합니다. 넌 좋아하는 동물이 뭐지? 하니까 저는 여우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정수기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하니까 정수기가 군침을 막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밍크도 좋고 흰 여우도 좋고 아기도 좋고. 문재인이 결혼 전부터 계속 정수기한테 꽉 쥐어 사는 것을 보고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네 하니까 왜 또 그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솔직히 자네 집에서 가장이 누군가? 하니까 문재인이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글쎄 전에는 정수기가 가장이었는데 아들 딸이 자라고 나서는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네. 문재인이 위원을 좋아하잖아요. 문재인과 정수기가 둘이서 부부싸움을 아주 과격하게 합니다. 하다가 화가 나니까 문재인이 정수기를 창문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정수기가 약간 끓여서 큰 상처가 없어서 막 경찰로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가 저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 소환되고 경찰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정수기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까? 하니까 문재인이가 네. 너무도 당당한 대답에 격분한 경찰이 말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맞아서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이혼을 하러 온 문재인 정수기 부부한테 판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피고 당신은 지금 정수기 잔소리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니까 네. 그럼 정수기 씨 이 사건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 평소에 하던 잔소리를 하나도 빼지 말고 해보시오 하니까 그러자 문재인이가 깜짝 놀라서 판사한테 말합니다. 재판장님 진짜로 5시간이나 되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날 아침 식탁 앞에서 신문을 보던 문재인이 자기가 정권에 투자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요즘 새로 시작한 다이어트가 뜻대로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정수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투덜거리면서 정권 시세란을 보다가 정수기를 한번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 치고 2배로 불어난 것은 당신밖에 없구려. 문재인이 말합니다. 나는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지 몇 달이 지났다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세상에 자네 분실신고는 했겠지? 하니까 아니 안 했어. 도둑놈이 정수기보다 훨씬 돈을 덜 쓰고 있는데 왜 신고해?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수기의 생화에 못 이겨서 10년 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모처럼 영화 구경을 하게 된 정수기가 한껏 분위기에 싹 젖어들고 있는데 옆에 앉은 문재인이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문재인이 말합니다. 여보 잘 보여? 하니까 네 잘 보여요 하니까 문재인이 그쪽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나? 하니까 정수기가 아니요 그럽니다. 문재인이 의자에 스프링도 안 튀나고 하니까 정수기가 네 하니까 문재인이가 그럼 자리 바꿔. 문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수행인도 그렇지만 지나갔던 행인들도 아무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왜 구경만 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답을 합니다. 대신 5천만이 살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문재인과 이해창이 헬기를 타고 순시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말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떨어뜨리면 준 사람이 되게 좋아할 거야 하니까 이해창이 말합니다.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떨어뜨리면 더 좋아할 겁니다 이랍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2사람이 뛰내리면 5천만 원이 다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외칩니다. 문재인은 침해다. 문재인은 거짓말쟁이다. 경찰들이 달려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의 제목이 뭘까요? 국가기밀 누설죄. 시민이 물어봅니다. 저기 교보문고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문재인이가 세종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럽니다. 시민이 그래요? 그러면 세종로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니까 문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보문고를 찾아가면 됩니다. 전두환, 김대중, 문재인에게는
풍산개가 한 마리씩 있었는데 도둑이 와도 도무지 짖지를 않았습니다. 개한테 물어보니까 각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두환이 개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 재산이 달랑 28만 원인데 짖으면 뭐나? 짖을 게 뭐 있나 하니까 김대중개가, 그러자 김대중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왕도둑놈인데 어떻게 짖나 하니까 문재인 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문재인의 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뿐만 아니라 조, 개, 이해창 이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짖어 샀는데 나까지 짖으란 말인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문재인, 정수기 참새 부부를 발견하고 포수가 총을 뻥 쐈습니다. 총알에 맞은 문재인 참새가 땅으로 팍 떨어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죽더라도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안 돼 하니까 정수기 참새가 포수한테 이야기를 딱 합니다. 포수 아저씨 한 방 더 쏘세요. 저놈이 아직도 헛소리를 해요. 문재인과 정수기가 산길을 가다가 커다란 늑대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갑자기 등산화를 확 벗어 던지더니 운동화로 딱 갈아 신습니다. 문재인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뭐하고 있는 거야? 운동화로 갈아 신어봤자 늑대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어 하니까 정수기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늑대는 한 마리잖아. 그러니까 당신보다만 더 빨리 달리면 돼. 정수기와 문재인이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힘이 들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문재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 하니까 문재인도 무지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이 업었습니다. 그러자 정수기가 묻습니다. 무거워? 하니까 그러자 문재인이 말합니다. 당연히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대가리지. 간은 부었지. 안 무거울 수가 있나? 하다가 정수기를 내려놓고 둘이 또 같이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지친 문재인이가 나도 좀 업어줘 그럽니다. 기가 막힌 정수기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문재인을 업습니다. 이때 문재인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 하니까 정수기가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볍지. 재밌으십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시리즈가 참 많이 유행했죠. 그것 저는 대부분 기억합니다. 노무현 시리즈가 유행되기 시작하고부터 노무현은 사실상 끝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시리즈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문재인도 끝납니다. 이런 유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 단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